안녕하세요. EVS의 취약점 분석과 관련하여 발표를 맡게 된 배윤상입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는 BOB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 프로젝트고요. 9에서 12월간 총 3개월간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방법론을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고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퓨처웍스를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이고요. 현재 퀵스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BOB 12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일단 EVS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EVSE는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차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왜 전기차 충전기가 유효한 타겟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나 존재하죠. 당장 올해 2월 달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무조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법안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도 고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공격 시 파급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기 제어를 위한 앱 웹페이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서버 등 많은 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택 벡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EVSE는 현재 공격 대상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 EVSE 중에서도 파이오닉스의 빌레이박스라는 이름의 전기차 충전기를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전기차 충전기는 소프트웨어로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에버레스트를 소프트웨어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하드웨어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 전기차 충전기를 선정을 했냐면은 일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라즈베리 파이 장비를 그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해당 전기차 충전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취약점 분석 방법론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먼저 배경 지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해당 그림은 전기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한 부분을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단순하게 모델링한 그림입니다. 먼저 CSMS 같은 경우에는 차지 스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V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CPP와 ISO 1511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자 CSMS와 EVSE를 연결하는 통신망 사이의 프로토콜이고, 프로토콜이고, EVSE, EV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 사이의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OCPP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OCPP는 오픈 차지 포인트 프로토콜의 약자로 CSMS와 통신망, EVSE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의 표준으로 제정된 프로토콜입니다. 해당 프로토콜에서는 J, 제이슨 형식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표준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결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 기반의 연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웹소켓 기반의 연결을 사용을 하냐면 둘 사이에 양방향 동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소켓 웹소켓 연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토콜에서는 EVSE의 제어 또는 충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증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충전 과정에서
결제가 일어나고 그 결제와 관련한 사용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먼저 EVS에서 RFID로 결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결제 요청을 가지고 ID 토큰을 만듭니다. 사용자에 대한 ID 토큰을 만듭니다. 그래서 해당 ID 토큰을 CSMS에 넘겨서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CSMS는 해당 ID 토큰을 해당 ID 토큰을 억셉트 할지 아니면 리젝트 할지 결정을 해서 EVS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셉트가 되었다면 사용자 인증이 완료된 걸로 간주를 하고 충전 세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다음 ISO 15118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입니다. 해당 프로토콜은 EVS랑 차량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 사이에서 제정된 표준이고요. XML, XML 형식의 XML 형식의 V2G 패킷을 데이터로 주고받습니다. 이때 V2G는 비클 투 그리드의 약자로 차량과 전력망 사이의 통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15118 표준에서는 이 XML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이 아닌 EXI라는 형식의 XML을 바이트열로 변환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토콜에서는 무선 랜이 주로 표준 통신 방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PLC라는 이름의 전력망 통신도 통신 매개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 도구에 관한 소개입니다. 먼저 AF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AFL은 아주 강력한 포징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포징 도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가이디드 퍼징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AFL을 사용하면 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AFL은 널리 알려져 있고 강력한 통- 포징 도구이고요. 타겟을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타겟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자동화해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랭인데요. 클랭 같은 경우에는 C, C++, C나 C++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GCC와 비슷한 컴파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랭 같은 경우에는 LLVM이라는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프론트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LVM은 C 계열 다양한 언어를 다양한 아키텍처로 컴파일해주는 컴파일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랜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어 수준에서의 최적화, 그리고 어드레스 세니타이저와 같은 ASAN이라고 하죠. 어드레스 세니타이저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F 세니타이저 어드레스 옵션을 클랜 컴파일러에 줘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드레스 세니타이저 같은 경우에는 버퍼 오버플로우, 그 다음에 힙과 관련해서 유즈앱 더블 프리 같은 다양한 메모리 관련 버그를 발견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 같은 경우에는 OCPP와 같이 특정 형식을 입력으로 받는 OCPP와 같이 OCPP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이죠. 이렇게 특정 형식을 가진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는 타겟을 퍼징을 할 때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이 사용이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계산 이론 수업을 들었다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요. 이런 특정 형식을 가진 입력 값들은 거의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문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 이론의 어떤 이론 하에서 그러면 이 문법 기반의 문자열
생성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문자열 생성기를 가지고 입력값을 만들어서 타겟에 전달을 한다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게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입니다. 여- 왼쪽에 나와 있는 해당 왼쪽에 나와 있는 해당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해시맵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그래머의 예시고요. 해당 이, 이 문법을 사용해서 제이슨 형식의 문자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퍼징북이라는 내용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여기에서 문법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발표로 돌아와 다시 발표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분석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협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참조를 해, 해당 논문을 참고를 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스랩 모델링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을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법론을 모델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디버깅 같은 경우로 어드레스 애니타이저나 AFL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디버깅 같은 경우에는 VS 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 VS 코드를 사용을 했냐라고 하면은 에버레스트 저희가 저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에버레스트의 공식 문서에 VS 코드를 사용해서 디버깅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VS 코드로 디버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15118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 분석을 위해서 V2G 인젝터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V2G 입력 생성기를 만들어서 151 V2G 입력 생성기를 만들어서 15118 쪽 공격 벡터를 테스팅을 했고 그 다음에 OCPP 쪽 공격 벡터는 OCPP에서 CSMS 역할을 하는 중간 서버를 만들고 여기에서 제이슨 문자열 생성기를 추가를 해서 OCPP 쪽 공격 벡터를 테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OCPP 쪽 공격 벡터를 테스팅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는 도스 한 건, 버퍼 오버플로우 한 건이 발생을 했고요.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 아니라 단순한 버그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데모 영상을 데모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먼저 EVSE를 켜줍니다. 그래서 EVSE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518 쪽 1518 쪽 V2G 1518 표준에 맞게 V2G 패킷을 전달받을 수 있는 TCP TLS 소켓이 열리고요. 그다음 차량 역할을 해주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켜주게 됩니다. 해당 코드에서 EXI1이라는 변수가 보이는데요. 이 변수가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하는 보시면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하는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니네요. 이 위쪽에 AFLTC라는 변수가 있죠. 해당 부분이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하는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EVSE에 커넥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VSE에 커넥트를 한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하는 입력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EVSE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드레스 세니타이저가 붙어 있어 어드레스 세니타이저가 버퍼 오버플로우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퍼 오버플로우를 어드레스 세니타이저가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 커즈를 분석 해당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같은 경우에는 원바이트 버퍼 오버플로우로 익스플로잇이 가능하지 않은 일반적인 버그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정상적으로 충전이 진행이 될 시에 충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EVSE를 켜고 로그인 이벤트를 넣어주게 되면 EVSE와 CSMS 사이에 충전 인증 과정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충전 상태로 접어들게, 그리고 언플러그 하면 이런 식으로 충전 과정에서 다 아이들 아이들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스를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CSMS 역할을 하는 server.py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해당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제 충전을 하고 충전 시작 전에 인증 과정에서 악성 패킷을 EVSE 쪽으로 그리고 EVSE를 켜주고, 아까와 똑같이 플러그인 이벤트를 EVSE 측으로 전달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증 대기 중이라고 뜨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는 CSMS 역할을 하는 server.py 파이썬 코드에서 악성 OCPP 모듈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악성 OCPP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OCPP 모듈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 결과 원래라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인증 과정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충전이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스 한 건,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한 건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퓨처웍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8 쪽에서 1518 쪽에서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 한 건이 발생이 나왔는데요. 1518 쪽을 테스팅을 할 때, 1518 쪽을 테스팅을 할 때 EXI 형식의 바이트 스트림을 EXI 형식의 바이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테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과정을 자동화하는 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손퍼징으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 EXI 바이트 스트림을 만드는 걸 그만큼 자동화할 수 있다면 AFL과 같은 포즈 테스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게 되겠고, 이런 원바이트 버퍼 오버플로우 버그가 아니라 좀 더 취약한 취약점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OCPP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가 테스팅한 거는 OCPP의 기능 중에서 오서라이즈 기능을 테스팅을 했는데요. 이런 오서라이즈 기능뿐만 아니라 OCPP 표준에는 인증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로그 관리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다양한 크리티컬한 기능들이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을 테스팅을 한다면 또 다른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퓨처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Q&A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